생각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쟤를 소리치자. 그럼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온 거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요. 재판장님께서도 제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김예쁨 씨가 옷을 다 벗은 채로 계속 하지 말라며 울고 있었고, 대표님께서는 김예쁨 씨의 뺨을 몇 번 때리더니 하지만 분명히 이기엑스 말고 다른 유명한 작곡가들 많을 겁니다. 왜 하필 이기엑스만 찾아가시죠? 자, 저희 네 번째 팀입니다. 네 번째 팀 우리 전주 우전중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증인석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다 함께 일렬로 조율한 후에 구호 외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전중학교 법률 동아리 하나, 둘, 셋. 로레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구 65만의 도시 전북 현대와 비빔밥과 전주 하동마을에 있는 전주 우전중학교에서 온 로우렉스라는 팀입니다. 저는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7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미투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투 운동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영화 중에 킹콩이나 반지의 제왕 같은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했던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성폭행 혐의가 폭로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의 성폭행 폭로로 유발된 운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 이 짓밟힌 꿈이라는 이름의 모의 재판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자, 이 재판에는 크게 두 명의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피해자는 김예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피고인 이기회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김예쁨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무명의 가수로 생활하다가 유명한 기획자인 이기획한테 곡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 기획이 처음에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지만 이를 빌미로 해서 김예쁨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약속과는 다르게 곡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법 제303조 업무상 추행으로 인한 간음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연인 관계인가? 그다음에 증인 진술의 증거의 신빙성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 우전중학교 로렉스 팀의 짓밟힌 꿈 모의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수시 지방법원 제2합의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업 100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선 피고인의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출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인 이기획 본인이 맞습니까? 예, 검사는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이박식 검사 출석했습니다. 김다학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윤홍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김승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83조 2항에 의거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획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인가요? 순수시 금정구 가로로 72번지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작곡가 겸 뉴얼 엔터테인먼트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십시오. 1987년 5월 3일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측 기소 유지 진술을 하십시오. 예. 피고인 이기획은 2018년 3월 4일 곡을 함께 작업한다는 것을 구실로 피해자 김예쁨을 자택으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본 목적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곡을 주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후에도 김예쁨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기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았습니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절대로 그렇지도 않았다고요. 재판장님께서도 제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저는 정말 피고인 아닙니다. 진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김예쁨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답실로 들어와서 곡이 오겠고 저는 예쁨이가 목소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좀 생겼고 그 후 저희 집에서 성행을 한 사실은 맞지만 소폭행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인 이계획은 평소 뉴얼 엔터테인먼트 안팎에서 평판이 좋고 연탄 기획사나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기획사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성폭행이라뇨.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히려 피고인 이계획이 피해자입니다. 고소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심증만으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여 피고인의 평판이 낮아지고 그의 계획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공소 사실을 부인,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더는 피고인의 계획사에 먹칠을 한 일이 없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행한 성행위, 이하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인가, 연애 감정에 의한 성행위인가의 여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사는 입증 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며 연애 감정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검사는 갑 제1호증 김예쁨의 정신병원 진료서와 갑 제2호증 김예쁨의 신체 사진을 증거로 신청하고 피해자 김예쁨과 2018년 2월 28일 피해자 김예쁨을 이계획의 잡으러 데려다준 매니저 강당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채택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대한 입증 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피고인의 행위가 연애 감정에 의한 성행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뉴얼 엔터테인먼트 작곡가인 관계자 그리고 2018년 3월 17일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한 뉴얼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안흥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을제 1호증 피해자 김예쁨과 피고인 이기획 사이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양 측은 더 이상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2018년 5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5월 1일 순수시 지방법원 제2합의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업 1005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우선 양측 증인의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김예쁨 강당의 증인은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관계자 안흥망 증인도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모두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들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대표로 강당희 증인이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강 당위 증인과 김예쁨 증인의 순서대로 신문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측이 신청한 관 계좌 증인과 안흥망 증인의 순서대로 신문하겠습니다. 강 당위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분들은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은 피해자 김예쁨 씨의 매니저 강당희 씨가 맞습니까? 네. 증인은 2018년 2월 28일 김예쁨 씨를 이객집에 대한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쁨이는 노래 실력이 좋은데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2월 28일 6시쯤에 갑자기 세계적인 작곡가인 이규익 씨를 찾아가서 곡을 달라고 해보겠다며 이규익 씨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데려다 줬죠. 한 15분 정도 후에 집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오빠 됐어, 나 이제 정말 톱스타가 될 거야 하면서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같이 떡볶이를 먹고 8시쯤 예쁨이를 먼저 집에 데려다 준 뒤 저도 집에 들어왔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은 2018년 3월 4일에도 김예쁨을 이객의 집에 데려온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의 상황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한 오후 12시쯤 예쁨이를 이객 씨 집에 데려다 주고 2시쯤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2시 10분에 예쁨이가 나와 있길래 차에 태우는데 눈 주위도 빨갛고 화장도 다 망가져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 대신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괜찮냐며 등을 툭툭 두드려 주려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만지지 마 하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해주지 않고 가는 길 내내 울기만 했어요. 혹시 그날 김예쁨의 신체 부위에 이상 없던가요? 참 울면서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릴 때 팔 쪽에 빨간 손자국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이 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3월 17일 토요일이었던가? 예쁨이가 어떤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 욕하거나 소리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원래 예쁨이가 그런 걸 두고 가만히 있을 리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하던 게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이처럼 증인 강당의 증언을 모아 피고인 이객과 피해자 김예쁨의 관계가 정상적인 연인이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2018년 3월 4일 김예쁨 씨 팔 쪽에 빨간 손자국이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그것이 이기익 씨의 손자국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이규익 씨 집에 들어갔다가 빨간 손자국이 생긴 거면은 당연히 이규익 씨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처럼 증인의 증언에 따른 김예쁨 씨의 상처가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확정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김예쁨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검사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은 피해자 김예쁨 씨가 맞습니까? 네, 증인은 2018년 3월 4일 오후 12시경 피고인 이객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맞습니까? 네. 그날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증인 진정하세요. 네,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셨어요. 그래도 제가 대표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그럼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온 거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시면서 계속 제 몸을 강제로 만지셨고 몸을 뿌리치며 저항하니까 어깨 쪽을 때리시고는 곡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이번엔 꼭 잘 됐어야 했어요.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번호 갑 제1호증 김예쁨의 정신병원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피고인 이객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번호 갑 제2호증 김예쁨의 신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김예쁨의 어깨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김예쁨의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과 정신병원 진료수 등을 볼 때 피고인 이규에게 성폭행은 명백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그토록 곡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기획사는 찾아가지 않고 오직 뉴열 엔터테인먼트는 찾아갔죠? 그야 이길 씨가 스타 작곡가니까 그의 곡을 받으면 유명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기획 씨 말고 다른 유능한 작곡가들 많을 겁니다. 왜 하필 이기획 씨만 찾아가시죠? 혹시 둘 사이에 연애 감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 피해자 김예쁨의 억지를 바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하십시오. 네. 김예쁨 씨 고개 드세요. 사무관님 증거 자료를 틀어주십시오. 보시면 보고 싶다와 같이 연인 사이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저것이 지인과 피고인 나온 대화가 맞습니까? 맞긴 한데 그게 아니고. 설령 증인이 연애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둘 사이에 연애 감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관계자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 현재 증인과 피고인의 가성계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계에게 초등학교 친구이자 뉴 엔터테인먼트 작곡가 겸 투자자라고 있습니다. 뉴얼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게에게 평판은 어떻습니까? 걔는 TV랑 완전히 똑같아요. 재치 있고 자기가 가는 길에만 몰두했고 애초에 여자에 관심도 없는 아이였어요. 막 애가 하도 착하니까 스타 작곡가가 된 이후에도 재능 기부도 꾸준히 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뉴얼 엔터테인먼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회사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고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손실액만 몇 억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한 재판님, 이처럼 피고인 이계획은 기획사에서도 평판이 좋으며 이 재판으로 인해 그 기획사의 재정, 직원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의 증언으로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안흥망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변호인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예. 증인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뉴얼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안흥망이라고 합니다. 약 3년 전부터인가 연습생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증인은 2018년 3월 17일 오후 12시경에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네, 증인이 목격한 장면을 말해주세요. 그때 문틈이 살짝 열려 있어서 봤는데 대표님께서 어떤 여자분과 애정 행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죠. 혹시 그 장면에서 여성이 강제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나요? 강제적으로요? 그냥 보통 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보였어요. 뭐 당연히 폭력도 전혀 없었고요. 이처럼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안흥망의 증언으로 보아 연인의 성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은 정말로 피고인 이기획과 피해자 김예쁨의 성행위에서 강제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8년 3월 17일 피고인의 자택에 방문하셨죠? 그건 대표님께서 2인조 걸그룹을 기획하고 계신데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겠다면서 부르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차 공판을 마칩니다. 피고인 신문은 2018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5월 19일 순수시 지방법원 제2합의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 고업 1000호 3차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차 공판 이후 피고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가 입수되어 살펴보던 중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안흥망 여수생을 증인으로 재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안흥망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지난번 증인 신문 시의 증인 선서의 효력은 이번 공판에도 유죄를 고지합니다. 검사 신문하십시오. 예. 안흥망 씨는 지난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김예쁨의 성행위에 대해 강제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정말로 피고인과 김예쁨의 성행위에서 어떠한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형사소식의 흔적은 유도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추행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냐는 등으로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 신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인 계속 진술하시죠. 아니 보통 연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3월 17일 오후 7시 30분에 이규혁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죠? 아 그건 그 곡 이야기 때문에 다시 부르셔서 한 겁니다. 거기서 타이틀곡 녹음하다가 혼이 나서 살짝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찾아간 이유만 물었지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짜여진 있습니다. 것처럼 지금 검사는 말씀하시는군요. 추측만으로 증인 자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주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입수한 CCTV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잠깐. 어깨가 흔들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보아 증인 안흥망 씨가 울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 이규혁 씨의 집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왜 울었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곡 녹음하다 혼이 나서 울었다니까요. 증인! 증인은 증인 선서에 쓰였듯이 거짓말을 하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검사는 이미 증인 선서한 내용 반복하면서 증인을 협박하고 이 있습니다. 정도의 정황상의 증거가 알려진 이상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은 잊혀지겠죠.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신이 과연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을 하고 나아가 연예계 데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규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를 증언할 것이고 그렇다면 김예쁨 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아직 연습생 신분인 당신도 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황상의 증거로 볼 때 당신이 이규혁의 성행위에서 강제성을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었고 나아가 더는 그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있습니다. 당신은 검사는 고의가 양측 다 않나요? 정숙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진심으로 증인을 위하여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증인의 트라우마가 되어 계속 증인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협박의 오해가 있는 발언은 조심하면서 신문하십시오. 네. 다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저를 봐주세요. 지금 저 피해자의 절박한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증인이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양심의 가책은 증인이 가는 곳 어디든 계속 증인을 따라다니며 그것이 증인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 안흥망 씨는 피고인과 김예쁨의 성행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죠? 네, 저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대표님께 전할 소리를 드리러 가다가 의도치 않게 교행위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인들과는 다르게 김예쁨 씨가 옷을 다 벗은 채로 제발 하지 말라며 울고 있었고 대표님께서는 김예쁨 씨의 뺨을 몇 번 때리더니 이런 식이면 곡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야 안흥망, 너 말 똑바로 안 해? 피고인,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곡 안 준다고. 지금 어떻게 내가 피고인. 어떻게 그런지 알고나 말하는 거야? 피고인,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증인 계속 진술하십시오. 저는 그 자리를 쫓기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대표님께서 저를 그날 오후 대표님 자택으로 저를 불러내셨고 네가 본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닐 시에는 너도 이 바닥에서 영영 매장시키겠다며 저를 협박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증인,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차 공판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2018년 3월 4일과 3월 17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예쁨 씨를 성폭행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절대 못합니다. 아 예쁨이랑 저는 그냥 연인 관계였다고요. 아 이걸 성폭행을 하다니. 야 김예쁨, 네가 나 사랑한다며. 피고인, 이미 증인 안흥만 씨 중으로 당신의 유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래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예쁨아 내 말 좀 존경하는 들어. 재판장님, 피고인이 이미 사실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안흥망 씨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안흥만 씨는 평소에 우리 예쁨이랑 친분이 없어서 저와 예쁨이가 연인 관계였다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충분히 안흥만 씨는 저 예쁨이를 오해할 수도 있죠.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발 이 점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과 최종 구형을 하겠습니다. 검사 최후 변론 및 최종 구형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규익은 김예쁨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흥망 연습생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성폭행 사건을 보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합의 종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가해자가 낮은 벌을 선고받거나 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이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거짓 주장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그 증거가 명확하므로 공소장 기재 법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제시한 증인인 안흥망 씨의 증언은 저희 측 증인이긴 하지만 두 번에 걸쳐 위증한 만큼 증언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위증을 범한 안흥망 씨의 증언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마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위한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고압 100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렀으면 좋겠어.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본 재판은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실제 연인 관계였는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떠한가? 형량에서 피고인의 사전을 고려할 바는 무엇인가에 의의를 두고 있다. 첫째, 실제 성폭행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피고인 소속사의 연습생이자 목격자인 안흥망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피고인이 고소인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둘째, 피고인과 고소인은 실제 연인 관계에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건대 목격자 안흥망의 구체적인 증언과 피고인 측에서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떠한가? 검찰 조서와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넷째, 형량에서 피고인의 사전을 고려할 바는 무엇인가? 피고인이 성폭행 사실을 재판 말미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하셔야 송달해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순수시 지방법원 2018 고압 1005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마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팀 우리 전주 우전 중에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자,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이 아주 재판을 너무 잘 진행해서 재판장 역할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 만약에 피고인하고 피해자하고 그 연인 관계였다고 하면은 이 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연인 관계였다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인 관계를 주장으로써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연인 관계였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범죄 사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연인 관계라면 좀 더 그런 피고인이 그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하기 쉽지 않을까요? 예. 예, 잘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문제된 미투 사건을 대상으로 형사 모의 재판을 구성했는데 앞서 이제 최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짚고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의 재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건에서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면은 아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라든가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뭔가 절차적 배려가 훨씬 더 있을 겁니다. 공개 그래서 재판이 아마 이 정인석에 직접 올라오기보다는 아마 영상 기록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렇게 거의 뭐 대면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도 다 좀 피해서 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에 보면은 검사가 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것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도 이 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봤습니다. 저희 근데 방금 피해자 하나만 좀 저희가 방금 말하신 거에서 아니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 당연히 피해자랑 피고인이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 당연히 성폭행 범이랑 그 피해자가 만난다는 거는 조금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이 모의 재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 주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지금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이 여성들이 남자한테 숨어만 있지 말고 자신의 범죄 당한 거를 용기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남성인 피고인한테 절대 겁먹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 하고 싶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그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제 재판에서는 그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고인만 변호인이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케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민감한 주제를 잘 다뤄주신 것 같은데 저도 역시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모의 재판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받을 때는 피고인을 퇴정시켜 놓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피고인이 이 재판상에서 엄청 그런 악독한 그런 행동을 하고 이제 막 증인 신문하는데 막 끼어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피해자한테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시 피고인 퇴정시켜 두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식도 사실 형사소송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그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 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팀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당동중학교 이어지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단체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숙여는 거죠? 자, 단체를 일렬로 서주시고요. 자, 단체 차렷. 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제 잘못은 더욱더 두드러졌고 동성애자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과 함께 훼손된 사진, 신상 정보의 유출 등의 복수가 과다한 대응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강철도가 훔쳐간 시계는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 훔쳐 다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추억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이던 여자친구는 절도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과 규칙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술이 나쁘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가 교내봉사 15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처벌만 내리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